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지금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익숙한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여기는 신경망에서의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사하강법을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하면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풀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 노멀 이퀘이션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경사강법도 있고 그다음에 뉴튼 랩슨 방법들도 있는데 뭐 이러한 방법들은 노멀 이퀘이션이랑 뉴튼 랩슨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신경망에서 딥러닝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고요. 경사강법만 알면 되고 경사강법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떠한 공식을 사용해서 이러한 공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예, 파라미터의 값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비용 함수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최저값을 찾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맞나요? 자, 그래서 경사강법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한번 업데이트 할 때 몇 개의 관측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몇 가지의 경사하강법이 존재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배치 방법이죠. 배치 방법은 한번 업데이트 할 때 비용 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몇 개의 관측치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전체의 관측치를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단점이 뭐라고요? 메모리를 많이 소비하게 된다. 그리고 한번 업데이트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반대가 뭐예요? 스타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죠. 이건 어떠한 방법이에요? 한번 업데이트할 때 비용 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몇 개의 관측치만을 사용하는 거예요? 한 개의 관측치만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한 개의 관측치를 어떻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랜덤하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스타캐스틱이에요. 스타캐스틱이 랜덤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단점이 뭐라고요? 그 각각의 관측치가 전체 학습 데이터의 특성을 잘 반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업데이트가 되는 방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나요? 그럼 컨버지 하는데 오래 걸린다. 컨버지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주로 많이 쓴다고요? 미니 배치 방법이에요. 미니 배치 방법은 뭐예요? 학습 데이터의 일부의 관측치를 사용을 해가지고 한번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이죠. 맞나요? 그래서 신경망에서 사용이 되는 경사하강법 같은 경우에도 미니 배치 방법을 가장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점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학습 데이터에 관측치가 4개 있는 경우에 전체 관측치들에 대한 비용 함수가 어떻게 되고 즉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어떠한 비용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스타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뭐 어떻게 작동이 되고 그리고 미니 배치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 요거는 기계학습 시간에 다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신경망 모형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신경망 모형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의 최저값을 찾기 위해서. 자, 그런데 신경망 모형에서 경사강법을 사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기본적인 경사강법을 사용을 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들 혹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 그 설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인 특정한 하나의 신경망 모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입력층과 출력층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가 있는 거고 입력 노드가 2개, 그다음에 출력 노드가 하나, 그리고 은닉층이 하나가 있고요. 은닉 노드가 2개 있고 설명을 위해서 편향 노드는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편향 노드가 있어야 되지만 설명을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편향 노드는 없다라고 간주를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정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각각의 은닉 노드에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가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설명을 위해서 출력 노드에도 시그모이드 펑션이 활성화 함수로 사용이 되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회귀 문제를 푸는 경우에는 원래 이제 활성화 함수가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신경망에서의 경사관법이 어떠한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출력 노드에도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특정한 활성화 함수가 사용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연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서 독립변수의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첫 번째 입력 노드와 두 번째 입력 노드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대로 출력이 되고 각각의 가중치랑 곱해져서 걔네들이 더해져가지고 각각의 은닉 노드의 입력값으로 들어간 다음에 시그모이드 펑션을 통해 가지고 값이 변환이 돼서 출력이 되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각각의 화살표에 대한 가중치들하고 곱해져서 최종적으로 출력 노드의 입력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걔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출력 노드에 있는 활성화 함수인 시그모이드 펑션을 이용해서 변환이 돼가지고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은닉 노드에 들어가는 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G1, hidden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얘가 뭐라고요? 첫 번째 은닉 노드에 입력되는 값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은닉 노드에 입력되는 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 X1과 X2는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각각의 관측치가 갖고 있는 첫 번째 독립변수 값과 두 번째 독립변수 값으로 대치가 되어야 해요. 근데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문자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은닉 노드에서 출력되는 값이 뭐예요? 이 입력 값이 어디에 들어가요? 시그모이드 펑션에 들어가서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은닉 노드에서 출력이 되는 값은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얘네들이 출력이 돼서 그 다음에 존재하는 화살표에 있는 파라미터, 즉 웨이트들이랑 곱해지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에 존재하는 웨이트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가 얘고 두 번째가 얘예요. 여기 위첨자를 사용을 했어요. 위첨자 1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존재하는 가중치, 입력층과 은닉층 사이에 존재하는 가중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위첨자 1을 사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에 존재하는 가중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위첨자 2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첨자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각각의 은닉 노드에서 출력되는 값이 H1과 H2로 표현이 된 거고 걔네들이 각각의 가중치랑 곱해져서 더해져가지고 G 아웃이 됐는데 얘가 뭐예요? G 아웃이 아웃풋 노드, 출력 노드에 들어가는 입력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출력 노드에도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출력 노드에서 출력되는 값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y 해수로 표현이 된 거죠. 전반적인 연산의 과정이 이해가 되죠. 맞나요? 자, 그럼 우리가 얘를 사용해 가지고 무엇을 1차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얘는 하나의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각각의 관측치들에 대해서 종속 변수의 예측치를 원소로 갖고 있는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무엇을 계산할 수가 있냐면 비용 함수를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맞아요? 지금은 이 비용 함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빼기가 아니라 이렇게 할게요. 콤마로.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의 값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경사광법을 이용해서 각각의 가중치, 파라미터의 최저값을 찾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공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관심 있는 가중치가 얘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예요?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에 존재하는 두 개의 가중치 중에서 첫 번째 가중치예요. 얘예요. 얘의 최저값을 찾고 싶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기본적인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되죠. 자, 그 공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파라미터의 값을 업데이트해서 최적의 파라미터의 값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사에 해당하는 이 미분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예. 근데 선형회계 모형에서는 얘를 굉장히 쉽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비용함수가 선형회계 모형 같은 경우에 MSE라고 하는 비용함수가 각각의 파라미터의 직접적인 펑션이었기 때문에 걔를 한 번만 파라미터에서 미분을 하면은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한 이 경사값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경망에서는 그렇게 한 번에 경사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을 할 텐데 신경망에서 사용이 되는 경사강법에 포함이 되어 있는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한 이 미분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차적으로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합성함수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합성함수는 여러분들이 다 중학교 때 배웠죠. 어쨌든 배웠어요. 다시 설명을 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펑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f라고 하는 펑션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g가 입력값이고 y가 출력값이에요.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펑션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g 펑션 같은 경우는 x를 입력값으로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출력값으로 g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자, 이렇게 하는 경우에 y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f하고 g가 g에 대한 펑션, g로 표현이 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서로 다른 두 개의 펑션을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성함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무엇이냐면 x가 y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합성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중간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x가 y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합성함수를 보면은 1차적으로 x가 그 값이 달라지면 어떠한 값이 달라져요? 1차적으로 y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아니죠. g가 먼저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g의 값이 달라지면 g에 대한 펑션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y가 그때서야 달라지는 거죠. 그 과정을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자, 여기서 델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변하면 이 합성함수에 따르면 1차적으로 어떠한 값이 달라지고 g의 값이 달라지고 g의 값이 달라지면 그제서야 최종적으로 y의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뭐라고요? x가 변할 때 y가 얼마만큼 달라지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얘를 미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값을 알고자 해요. 동일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하나. 자, 합성함수의 미분을 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y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g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델타 x분의 델타 y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합성함수의 미분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써지지가 않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 공식이에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예죠, 예. 델타 x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x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x의 값이 달라지면 1차적으로 어떠한 값이 영향을 받아서 달라져요? g가 달라지고, 맞죠? g가 달라지면 그제서야 y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 합성함수의 미분 공식이라고. 걔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x가 달라졌을 때 y가 얼마만큼 달라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순서가 진행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 공식을 사용을 해야지만
신경망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 비용 함수를 미분했을 때 그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x의 값이 달라졌을 때 y가 얼마만큼 달라지는지를 의미하는 게 이 값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합성함수 공식이 나타내는 게 무엇이냐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x가 y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요 미분값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W1,1 위점자 2라고 하는 특정한 파라미터에 대해서 해당 파라미터의 값이 달라졌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 정도를 이 미분값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용함수가 얼마만큼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W1,1 위점자 2라고 하는 값이 달라지면 비용함수의 값이 직접적으로 달라지나요? 아니면 중간에 어떠한 값들이 먼저 달라진 다음에 비용함수가 그러한 중간의 값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달라지나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자, 그럼 어떠한 값들이 달라질까요? 자, 예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파라미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 값이 달라지면 어떠한 값이 1차적으로 달라져요? 얘가 달라지죠. 다시 써보죠. 지 아웃이 달라지면 그때 뭐가 달라져요? 지 아웃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 값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얘가 바뀐다. y 햇이 바뀌면 뭐가 달라져요? 비용함수가 y 햇에 대한 펑션이죠. 그제서야 비용함수의 값이 달라진다. 자, 얘를 앞에서 살펴봤던 합성함수의 미분 공식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이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가 달라지면 첫 번째로 지 아웃 값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 아웃이 달라지겠죠. 지 아웃이 달라지면 그 다음에 어떠한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제서 요 값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y에.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칸이 없는데 옆에 하나를 더 곱해야 되죠. y햇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요? 그제서요? 2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 공식을 사용해서 특정한 파라미터에 대한 요 미분값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중간에 요 시그모이드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 사이에 시그모이드가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겠죠. 시그모이드랑 y햇이랑 똑같기 때문에 뭐 요거는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파라미터인 W1, 위점자 2가 달라지면 G아웃이 달라지고 G아웃이 달라지면 그거의 영향으로 Y 햇이 달라지고 Y 햇이 달라지면 비용함수의 값이 달라진다. 그래서 체인 룰,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 공식을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연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연쇄 법칙에 해당하는 미분 공식을 사용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얘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값을 어디에서부터 계산을 하냐면 뒤에서부터 계산을 해요. 에러 쪽부터.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부터 계산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오차 역전파라고 부르죠.
backpropagation of errors라고 하고 줄여서 그냥 backprop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역전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오차 역전파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은 어떠한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계산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온지 알겠나요? 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돼요. 1차적으로. 시간이 몇 시지? 조금 남아서 걔까지 설명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설명을 간단하게 위해서 미니 배치가 아니라 스타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파라미터의 값을 업데이트 한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가정을 할게요. 자, 2분의 1은 그냥 붙였어요. 왜? 미분을 했을 때 이 2를 그냥 없애기 위해서 앞에 2분의 1은 붙인 겁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i번째 관측치에 대한 비용 함수 값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얘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2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i가 2분의 1 이렇게 되죠. 얘를 무엇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yi 햇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쉽죠? 2분의 1, 2 내려오잖아요. 맞아요? 하고 yi 빼기 yi 햇 하고 안에 거 미분해야 되죠. 뭐에 대해서? yi 햇에 대해서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이를 계산하면 이거 없어지고 이 마이너스 붙이니까 yi 햇 빼기 yi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계산해야 되는 게 뭐예요? 얘를 계산을 한다고. 자, y 햇이 어떻게 표현이 돼요? 우리가 출력 노드에서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무엇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g out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자, 얘를 g out에 대해서 미분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미분 공식을 알아야 되냐면 분수 함수에 대한 미분 공식과 그리고 이 아래 분모에 있는 지수 함수 있죠. 지수 함수에 대한 미분 공식을 알아야지만 얘를 미분할 수 있어요. 미분 공식이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 다 기억이 나죠? 분수 함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에 대한 미분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분모를 제곱하고 그리고 분자를 미분하고 분모 곱해서 빼기 분자를 그대로 두고 분모를 미분해가지고 걔네들 곱해가지고 빼주면 되는 거예요. 해보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하죠. 이러한 지수 함수가 있을 때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내려오죠. 어떻게? 미분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자연 로그하고 a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2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y가 2x일 때 y 프라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fx죠. 미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x를 미분하면 얼마예요? 1이죠. 그리고 2x는 그대로 써준다고요. 그리고 ln 2가 되는 거예요. 이 얼마예요? 자연 로그 2가 얼마예요? 밑이랑 요 2가 같죠. 이거 1이에요. 뭐가 돼요? 자기 자신이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러한 공식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자, 분수함수죠.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분모를 제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분자를 미분하고 곱하기 분모. 맞아요? 빼기 분자 그대로 쓰고 분모의 미분이죠. 분자가 1이잖아요. 분자를 미분하면 얼마가 돼요? 0이 돼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0이 돼요. 우리 뒷부분만 계산하면 돼요. 자, 뒷부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분자를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분모를 미분한 값을 곱해야 되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g 아웃을 미분하면 얼마가 되죠? 이거 1 마이너스
2에 1은 없어지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G 아웃이 됩니다. 맞을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 1 플러스 2 마이너스 G 아웃 제곱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2에 마이너스 G 아웃이 되죠. 맞아요? 이렇게 나와요? 자, 얘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얘를 다시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써볼게요. 미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얘를 구한 거예요. 얘는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 곱하기 이게 뭐예요? 이게 y 해시죠? 맞아요? 이게 y 해시잖아요. y 해시 지그모이드 G 아웃이었잖아요. 이게 y 해시 되는 거고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1 빼기 y 해시예요. 1 빼기 y 해시라면 1 마이너스 2의 G 아웃 여기 마이너스죠. 여기 더 이상하게 썼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요게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빼면은 그래서 마이너스 붙어야 되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y 햇을 G 아웃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얻냐면 y 햇 곱하기 1 마이너스 y 햇이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렇게 정말로 나오는지. 그래서 두 번째 거를 우리가 구했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거를 구하면 되죠. 마지막 거. 요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분을 하게 되면 나왔나? 예, 이렇게 되죠. G 아웃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얘만 남는 거예요. H1. 그래서 요거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H1하고 요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요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된다라는 것을 알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구체적인 데이터 값과 그 초기화가 된 구체적인 파라미터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계산을 하고 예,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요거를 직접 한번 다시 한번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미분을 통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할 거고요.